태종이 좋은 왕이 되도록 동반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한 것이죠. 그런데 원경 왕후가 중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태종 이방원이 경연청에 나와서 10여일 동안 거처하였다. 경연청이 뭐예요? 저 신하들과 이야기하는 논의하는 곳, 비즈니스 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곳에 나와서 10여일 동안 거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집에 안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10여일 동안? 맞습니다. 자, 이 일은요, 태종이 즉위한 지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각방 쓰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태종이 중궁의 투기 때문에 경연청에 나와서 10여일 동안 거처하였다. 중국의 투기? 투기했어요? 왕이 침전을 옮겨 지낸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원경왕후의 질투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이 부부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태종이 즉위하자마자 후궁을 들이는데 열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러니 원경왕후 기분 어떻겠어요? 너무 나쁘죠. 장가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옛날부터 잘 봐줬는데 이렇게 변하니까. 왕이 되자마자. 그러니까요. 원경왕후 입장에선 뭐 당연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태종에게 잔소리를 했고, 그러자 태종이 원경왕후의 잔소리를 피해서 아예 잠자리를 옮겨버린 겁니다. 태종이 후궁을 들인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외척 경계. 원경왕후와 민씨 집안의 세력이 커지는 걸 경계하려 했던 겁니다. 이때도 또 원경왕후와 태종 사이에 크게 부부싸움이 났습니다. 자, 부부싸움의 발단은 누구였을까? 바로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이 이번에는요, 궁녀에게 승인을 내렸거든요. 승인이 뭔지 아시죠? 아, 네, 네. 그런데 그 승인받은 궁녀의 정체에 원경왕후가 완전 아연실색합니다. 왜냐하면 그 궁녀는 더 이상 태종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거든요. 자, 어떤 궁녀길래 그랬을까요? 원경왕후의 신녀? 맞아요. 맞구나. 원경왕후가 궁 밖에서부터 데리고 있던 시녀였던 겁니다. 원경왕후는요, 당장 그 궁녀를 데려다가 처신 잘못했다면서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원경왕후 심했다 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더 화를 냅니다. 그 결과 아예 그냥 중군정 시종들을 싹 다 없애라면서 초강수를 둔 거죠. 와. 화를 사귀고 또 사귀던 원경왕후. 그런데 몇 개월 후 원경왕후의 속에 천불이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궁 안에서 누군가의 가례, 즉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신랑의 정체 설마. 누굴까요? 내 남편? 맞아요. 설마 이게 가능해요? 명문가였던 안동 권씨 집안의 딸을 후궁으로 들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태종이 직접 성대한 결혼식, 즉 가례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가례를 치르신다는 것은 다시 장가를 가신다는 말이옵니다. 헌데도 정녕 가례식을 설치하라고 명하시는 것이옵니까? 그렇소. 작정하고 성대한 결혼식까지 새로운 후궁과 열겠다 폭탄선을 한 상황. 자, 원경왕후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유, 절대. 원경왕후는요, 당장 태종에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상감과 더불어 함께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화란을 겪어 국가를 차지하였사온데
이제 나를 잊음이 어찌 여기에 이르셨습니까? 속상한 게 다 담겨 있다. 자, 그중 한 인물은요, 이번 일이 심상치 않다고 느낍니다. 바로 당시 상왕이었던 정종. 정종은요, 동생 태종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어찌 다시 장가들려고 하시오? 내 비록 척자가 없어도 어릴 적 정으로 차마 다시 장가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 말은 하물며 야 너는 척장전을 낳아준 원경하고 보고 있는데 후궁 들인다고 야 그것도 결혼식까지 하는 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라고 전한 겁니다. 결국 태종은 알겠다면서 결혼식을 취소하고 오, 진짜요? 의외네요. 후궁과 결혼식 하겠다 그렇게 말했다가 뜻이 꺾인 남편 태종의 기분은 또 어땠을까요? 이제 꺾였으니까 음, 이제 이건 좀 잘못됐다. 태종은요 분노해서 며칠 동안 이를 손에서 놨다고 합니다. 결혼식 못한 걸로? 결혼식 너무 하고 싶어서. 아이 그러니까요. 태종의 후궁은 무려 18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와. 그런데 양위소동이 일어난 지 약 1년이 됐을 무렵인 1407년 7월 상소 한 통이 궁 안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그 상소는 원경 왕후 역시 경악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지난해 전하께서 장차 내선을 행하려 할 때 민무고 등은 스스로 다행하게 여겨 기뻐하는 빛을 얼굴에 나타냈으며 즉 민무고 등이 태종이 양위 의사를 밝혔을 때 왕이 바뀌는 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태종의 입장에서는 그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불충 중에 불충이었겠죠. 맞아. 그런데 상소에는요 민씨 형제의 문제 행동이 또 적혀 있었습니다. 세자 이외에는 왕자 가운데 연기가 있는 자는 없어도 좋습니다 하였다니 금장의 마음을 품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민무구 민무질 형제가 세자 외의 왕자를 죽이고 그 세자를 앞세워 정권을 장악할 마음을 품었다. 영모를 꾀한 게 명백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상소 하나만으로 태종이 처남들을 의심했을까요? 좀 뭔가 쌓인 게 있었나요? 태종은요 사실 몇 년 동안 이 민씨 형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모년에 매우 큰 종창이 났었는데 무구, 무질 이들은 가만히 병세를 엿보고 9살 된 어린 아들을 끼고 나라 권세를 쥐려고 꾀하였다.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태종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1402년의 민씨 형제 등이 당시 9살 된 세자 양녕대군을 왕으로 세우고 권력을 쥐려고 도모했다 라는 거예요. 지금요 한마디로 1402년 이미 민씨 형제가 양녕대군을 앞세워 권력을 차지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싹터 있었다는 겁니다. 태종은 역모를 꾀했다는 혐의를 받은 민무구 민무질 형제에게 어떤 벌을 내렸을까요? 이게 반역이거든요. 반역 어떻게 네. 보면 유배? 유배. 태종은요 의외로 강도가 좀 약한 벌을 내립니다. 자원안치라고 하는데요. 이 자원안치는 뭐냐면 두 형제를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원하는 곳이면은 그렇죠. 좀 그래도 약한 유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로부터 태종에게 깜짝 놀랄 요청이 하나 들어옵니다. 한층 처벌 강도를 높여서
둘을 더 먼 지방으로 보내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요청을 한 사람, 더 벌을 주라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설마 설마 누구야? 민재. 아버지? 정답! 아버지가? 와 근데 아버지 대단하신 아버지가요? 사람이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민재는요, 태종이 아들들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여론까지 뜨거우니까 태종이 우리 아들들 죽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지방으로 더 멀리 보내달라고 청했던 겁니다. 더 큰 벌이 떨어지기 전에 목숨만은 부지하게 하려고 선수를 친 겁니다. 원경왕후는 남편이 이미 영모 확신했고 그래서 동생들을 이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용서는 바라지도 않고 그저 제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죽이진 말아달라고 한 겁니다. 원경왕후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석에 있던 아버지 민재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남편 태종은요, 유배 갔던 민씨 형제들을 불러들여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은 뭐 했을까요? 그 다음에 그리고 단 보름 후 태종은 충격적인 교제를 내립니다. 거기서 민무구 민무질의 죄를 10가지로 정리해서 열거하죠. 교지를 통해 민씨 형제가 역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단언을 한 겁니다. 유배지의 죄인들에게 과인의 명을 전하시오. 두 죄인에게 자결을 명하오. 결국 민씨 형제에게 자진을 명합니다. 그렇게 원경왕후는 한순간에 남동생 둘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원경왕후는 남편 태종을 찾아갑니다. 전하가 사람이요. 통곡하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살려달라고 했는데 매몰차게 자신의 부탁마저 차버린 남편을 보면서 신랄 같은 믿음마저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이고야.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태종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또 누구 역모로 엮일까 봐 겁나는데요. 얘는 그냥 선을 넘었어요, 완전히. 사람이. 태종은요, 원경왕후가 도가 지나치다 라고 하면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말입니다. 청비가 민무구의 원망을 끼고 여러 번 불손한 말을 하였으니 장차 패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만 예전 뜻을 생각하여 스스로 세워지기를 기다리겠다. 원경왕후가 남동생들의 일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을 향해 날선만들을 한 거겠죠. 태종은 그런 원경왕후의 태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왕비인 원경왕후가 남편은 뒷전이고 친정 편만 든다면서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간신히 참고 있으니 원경왕후는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달라지기를 기다린다. 제발 나서지 말고 남편 뜻에 고분고분 따르라 라고 경고를 날린 거예요. 그 태종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폐위시킬 수 있는데 왜 안 한 거예요? 예, 그 실록에 보면은 조강지처임을 생각하여 차마 갑자기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태종이 원경왕후에 대한 측은지심과 동시에 조강지처를 버린 임금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남은 동생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까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원경왕후는 피가 거꾸로 솟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누군가 태종에게 민무회와 민무율에게 또 다른 죄가 있다면서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발한 사람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자신의 동생들을 고발한 사람. 네.
왜? 양녕대군이 있나 봐. 국문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옵니다. 일전에도 저를 찾아와 불충한 언사를 행한 적이 있사옵니다. 세자좌, 불충한 언사라니. 전하께서 자결을 명하신 두 외숙부가 사실은 죄 없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했사옵니다. 왜 그러지? 형들이 죽은 게 억울합니다. 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때 양녕대군이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삼촌들의 감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양녕대군은 아버지 태종이 옳은 판단을 했다고 말한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넷째 민매가 발끈해요. 세자조하께서는 우리 가문에서 잘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너도 같은 핏줄이다, 같은 거다. 가족이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렇죠. 너 어릴 때 민씨 집안에 와서 자랐는데 아니 너 우리 편 들어야지 어떻게 그런 말 하냐 섭섭하다 라는 거였죠. 그 순간 양녕대군의 얼굴이 확 굳어집니다. 듣기에 거북스러웠던 것이죠. 그때 같이 있던 셋째 민무일은요 세자의 표정을 보고선 동생이 말 실수했구나 라고 하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잡다민이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놀랬던 거예요. 자, 그렇게 삼촌과 조카 사이의 일로 영영 묻힐 줄 알았던 그날의 일. 그런데 2년이 흐르고 양녕대군이 직접 그 일을 끄집어내서 태종 앞에서 삼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처벌해야 됩니다 라고 고한 거였어요. 교수님, 근데 양녕대군이 왜 굳이 삼촌과의 어떤 일들을 다 일러바친 거예요? 이거는 양녕대군의 정치력이 좀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 시기가 양녕대군이 여자 문제를 아버지 태종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녕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태종이 눈에 들어야 되는 그런 행동 보였던 거지요. 이 세자 양녕대군의 얘기를 들은 태종은요. 죄가 있다면서도 처벌을 망설입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벌해야 됩니다. 무조건 처벌해야 됩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왕과 왕세자를 모욕한 민씨형제를 그냥 둘 수 없다면서 한 달이 넘도록 민씨형제를 죽이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결국 태종은 민씨형제의 관직을 거두고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1416년 1월 13일 태종에게서 이런 명이 떨어집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만약 자진하고자 하거든 말리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알아서 죽어라. 죽으란 뜻이에요. 자결해라 이거죠. 죽으란 뜻이에요. 맞습니다. 이로써 원경왕후는 앞서 두 남동생을 잃은 지 6년 만에 마지막 남은 두 남동생마저 잃게 됩니다. 그렇게 처참하고 처참하게 남동생들의 죽음을 겪은 원경왕후. 모든 걸 체념한 듯 조용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1418년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하고 상왕으로 물러나자 원경왕후는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큰 병을 얻어서 시름 앓게 됩니다. 근데 이때요, 이 시름 앓고 있는 원경왕후 옆을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뭔가 예상은 가는데 말하기가 싫어요. 태종?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름 앓고 있는 원경왕후 옆에 그녀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남편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은 틈날 때마다 아내를 병간호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게 부질없다는 듯 1420년 원경왕후는 한많은 세상과 작별을 합니다. 그녀의 나이 56세였습니다.